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지금부터 정확하게 한번정론을 시작하겠습니다. 자, 우선요, 정치권에서 지금 이제 가장 핫한 뉴스가 뭐냐면 조국 신당이에요. 조국 혁신당이라고 되어 있는 거 뭐 다 아시죠? 조국 혁신당이 지금 돌풍을 일으키고 있다, 이렇게 표현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지금 언론을 도배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조국 혁신당이 왜 이렇게 느닷없이 뛰는지, 그래서 지금 당황한 것은요, 그러니까 이제 이재명이도 엄청 당황하고 있고 우리 국민도 당황하고 있다, 이런 지금 보도가 줄을 잇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내막을 쭉 말씀을 드리겠는데, 자, 이러한 가운데 말이죠, 이 조국 혁신당에 지금 동참하고 있는 신장식이 뭐 대변인 하고 있잖아요. 이거 사고를 쳤네요. 예, 그리고 또 가수 리아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까지 가수 리아는 이제 이재명이 지난번 이제 대선 때 노래까지 주제곡까지 부른 가수가 이제 리아인데, 지금 이제 느닷없이 조국 혁신당으로 또 이 몸을 돌렸습니다. 그래서 이 내용을 자세하게 좀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고요. 그리고 이제 민주당에서 이 공천을 받지 못한, 그러니까 비명 행사를 당한 그러한 비명 인사들, 대부분이 이제 친문으로 되어 있는데요. 이 비명 인사들이 새로운 미래에 좀 많이 합류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번에는요, 지금 이제 오늘 기자회견을 통해서 이제 공식적으로 발표할 예정으로 있는데, 민주당원 3,000명을 데리고 집단 탈당한다. 이게 누구냐? 동작갑의 이 전병헌 전 의원입니다. 전병헌 의원의 경우는요, 여러분들 잘 아시다시피 이제 민주당 안에서는 나름대로 거물 중진으로 지금 알려져 있어요. 삼선에다가 이제 정무수석까지 했고, 그리고 이제 옥고를 치르고 나서 옥살이를 하고 나서 말이죠, 이제 사면 복권이 돼서 이번에 출마하게 됐는데 일찌감치 아웃됐어요. 그럴 수밖에 없는 게 검증위원회 검증위원장이 누구예요? 김병기잖아요. 김병기가 동작갑인데 김병기 의원이 아웃시켜버렸죠. 그러니까 그때부터 난리가 나가지고 결국은 탈당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 전병헌 의원의 이 동작갑 탈당은요, 결국은 우리 국민이면은 이제 사실 동작갑도 험지 중에 이제 하나예요. 국회의원 선거에서는 한 번도 우리가 당선된 바가 없는데 최근 3번의 선거에서는 지금 바람이 불고 있다, 국민 쪽으로. 자, 여기에 그래서 전병헌 전 의원이 이제 출마를 하는 바람에 이거 우선 뭐 기본적으로 민주당 표를 잠식하겠죠. 자, 그래서 여기서 이제 3자 경쟁 구도 현상이 나타나고 있는데, 동작갑 지역에서만 3선을 했기 때문에 상당한 파장이 얘기된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송영길이가 드디어 칼을 뺐습니다. 이 보복의 칼을 뺐어요. 옥중 출마 선언을 했습니다. 열을 바짝 지금 올리고 있는데요. 자, 이재명한테 이제 시민연합, 이거 이재명이가 지금 하고 있는, 그러니까 민주당을 포함한 비례정당 연합체 빅 엄브레를 만들었는데 거기에 나 좀 껴달라 했더니 이재명이가 배신을 했어요. 현재 이재명이는 누구 때문에 있는 거죠? 송영길 때문에 있는 거예요. 그런데 송영길이 안 받아줬습니다. 열이 바짝 났어요. 그런데 면면을 보면 가관이다. 이 송영길, 소나무당이 나오는데요. 이거 뭐 정치를 코미디를 만드는 것 같아요. 코미디화 시키는 송영길. 이거 누가 찍겠습니까? 광주 서각 출마를 선언했습니다. 자, 그래서 이러한 내용을 가지고 하나씩 좀 이 컴팩트하게 여러분께 설명을 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요, 지금 민주당이 바짝, 특히 민주당이 바짝 긴장하고 있어요. 우리 국민의힘도 예외는 아니다. 자, 바로 뭐 때문에 그러냐? 바로 말이죠, 요즘 이제 여론조사를 쭉 했더니 이제 조국 혁신당 만들어진 지 제법 되니까 이 이름을 딱딱 올리고 여론조사를 해봤더니 지금 비례에서는요, 완전히 지금 이 석권하다시피 해서 올라가고 있어요. 자, 그래서 지금 이 주요 지역의 이 비례 지금 지표를 보면은요, 자, 이렇게 되어 있네요. 성남, 분당, 갑에서는요, 이게 지금 비례입니다. 비례정당 투표율이에요. 자, 빨간색은 이제 당연히 우리 국민의힘이 27인데, 민주당은 15인데, 조국당은 19나 됩니다. 그리고 이제 개혁신당이 8이고요. 자, 분당, 갑에서도 지금 이변이 일어나고 있고, 경기 수원병, 여기도 마찬가지. 분당 가면 이제 이광재하고 안철수가 나온다. 경우 수원병은 여러분들 김영진과 박문규 장관이 나와 있는데 26이고요. 민주당은 15대 15 똑같아요. 그 다음에 개혁신당이 9. 그 다음에 양산을 여러분들 뭐 이 김태호하고 김동완이가 붙은 데인데 여기에서도요, 이 국민의힘은 32인데 비해서 민주당 비례가 15고 이 개혁 지금 현재 조국당이 20이나 됩니다. 자, 이 정도로 지금 어마어마한 바람이 불고 있다 이겁니다. 그리고 또 아주 민감 지역, 아주 핫한 지역인
마포울, 정청래하고 함경이가 붙었는데 여기를 보면은요. 여기를 보면은 지금 여러분들이 도표에서 보듯이 지금 민주당이 24가 되어 있어요. 24. 예, 민주당이 24고 민주당이 13이고 조국당이 24가 되고 있어요. 그리고 계양을에서는요. 계양을에서는 조국당이 무려 24이고 그리고 이제 민주당은 19. 더군다나 계양을은 어디입니까? 이게 이재명 지역이에요. 이재명 지역에서 이재명이가 조국한테 밀리는 겁니다. 아무리 비례라고 한다 하더라도 여기에서 국민의힘은 25를 받고 있어요. 자, 이 정도가 되면요. 이렇게 뜨거운 지역인데도 불구하고 조국이 이렇게 지금 튀고 있다. 예. 자, 그러다 보니까 지금 민주당이 바짝 긴장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우리 국민도 긴장할 수밖에 없는 게 지금까지 이제 한동훈 위원장이 대야전선 아주 딱 맨 앞에 서 있고 지금 대야전선에 서는 사람이요. 한동훈 위원장 빼놓고는 제가 보기에는 눈에 보이지 않아요. 아무도 없어요. 아무도. 뭐 결국 뭐 이재명 욕하고 그 다음에 민주당 비판한다 하는 거는 국민의힘 대변인단밖에 없어요. 누구 그리고 중요한 것이 빅마우스가 없어졌어. 이런 식으로 추천하면요. 만약에 이번에 국민의힘이 이기면 다행인데 만약에 어려움을 겪는다 한다면 완전히 윤 대통령과 현 정권의 이 안정적인 운영을 위해서 이 공세적 역할을 할 사람도 없고 방어 역할을 할 사람도 없다. 그런데 비해서 민당의 경우는요. 전사들이 즐비해요. 즐비. 빅마우스. 몸을 던지면서 빅마우스 역할을 하려고 이재명이가 완전히 비명횡사, 친명횡재 공천한 거 아니겠습니까? 이거 국민이 반성해야 됩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지금 이제 우려하는 점도요. 지금 이제 한동훈 위원장이 비대위원장이 돼가지고 전선을 갖다가 지금 이재명 민주당에서는요. 정권 심판론 또 뭐 검찰 독재론 이렇게 해가지고 전선을 어디다 줬느냐면은 윤석열 대통령한테 초점을 줬어요. 그래서 이재명 대 윤석열 이렇게 딱 몰고 갔는데 한동훈 위원장이 이거를 딱 틀어버렸어요. 그래서 이재명 대 한동훈으로 딱 바꿔놨는데 이제는 이 한동훈 위원장 입장에서는 이재명 플러스 조국까지 지금 이 전선을 넓혀야 된다. 자, 그러다 보면 지금 이제 한 달밖에 남지 않았는데 과연 뭐 물론 자라나고 있지만은 과연 이 한동훈 위원장의 1인 2역이 아니라 이제 2명을 상대로 한 전선에서 과연 어느 정도 능력을 발휘할 것이냐. 이게 이제 좀 불안하다. 이런 지금 보도가 나오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러면은요, 여러분들 잘 아시다시피 지금 그러다 보니까 지금 이제 왜 이런 조국당으로 가느냐. 그래서 지금 이제 저도 이제 여러분께 이제 말씀을 뭐 몇 차례 이제 분석을 해드렸지만은요, 제 분석은 이미 여러분들께서 이제 아시고 계시니까, 아시고 계시는데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요즘 이제 이 총선 전망치와 관련해서 이 인지도를 높이고 있는, 유명세를 높이고 있는 분 중에 한 사람은 이제 엄경영이고요. 한 사람은 엄경영 시대경제연구소 소장이고, 시대정신연구소 소장. 그 다음에 최병천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이고, 현재는 신성장 경제연구소장을 맡고 있어요. 최병천 소장은 국민의힘이 170석까지도 갈 수 있다. 그리고 민주당은 110여 석밖에는 못 갈 것이다. 이런 전망을 하고 있는 분이고요. 그리고 이제 엄경영 시대정신연구소장도 비슷하게 국민의힘의 과반 이상의 압승을 예측하고 있는 분들이 되겠습니다. 그런데요, 이 최병천 소장은 지금 이제 이 보도에 따르면 뭐라고 얘기하고 있느냐? 민주당의 기본 지지층을 갖다가 친문, 친명, 호남 요 세 축으로 보고 있어요. 그런데 이 친문, 친명, 호남인데 호남 유권자들이 조국 혁신당으로 돌아서고 있다. 예. 그러니까 호남 유권자들이 왜 돌아서냐? 우선요, 이재명은 고향이 어디예요? 이재명은 고향이 호남이 아니에요. 경북 안동이에요. 예. 경북 안동이 거기에서부터 조금 피가 그러니까 이제 김대중 피가 아니야. 쉽게 얘기해서. 물론 노무현도 있었죠. 부산 피. 예. 그러나 노무현은 중요한 게 뭐냐? 이재명하고 차이점. 노무현은 사천을 안 했어. 노무현은 민주당의 전통적인 가치. 예. 그러니까 이제 정치학적으로 통용이 되는 이 민주당의 기본 가치도 지켜왔고, 그러니까 우리 한국에서의 민주당이 추구해온 가치도 나름대로 추구해왔어요. 아무리 안 한다 하더라도 김대중과 그 다음에 노무현은 최소한의 그런 가치를 지켜오고 조금 이제 높이기 위해서 노력을 했어요. 근데 이재명은 이런 민주당의 전통 가치를 싹 무시해버린 거예요. 요게 제가 보기에는요, 두 번째 원인이 된다. 이렇게 봅니다. 우선, 그래서 그런 데다가 지금 이제 문재인 대통령 선거할 때 호남에서는 문재인을 전적으로 지원했잖아요. 그런데 이재명은 반문 라인에 서 있었어요. 그래서 문재인이가 이재명을 갖다가 사람 취급 안 했잖아요. 계속 때렸잖아요.
요런 앙금 때문에 이번에 친문 학살도 하게 된 것이다. 그러니까 하나는 이제 자기 방탄을 위한, 그리고 하나는 문재인에 대한 이 섭섭함, 보복, 요 두 심리가 교묘하게 작동이 된 거예요. 그래서 비명 행사, 친문 학살 이렇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전병헌이도 이제 친문이나 마찬가지예요. 왜? 아니 문재인 때 정무수 초대 그것도 정무수 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잘라버리는 거예요. 아예 싹을 싹 잘라버리는 거예요. 자, 이렇게 된 거고, 그 다음에 이제 그런 차이점이 이 호남에서도 민주당 지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이 대안 세력이 누가 해야 되느냐? 이낙연. 근데 이낙연은 대안 세력으로 인정을 받지 못하고 있어요. 참 저도 참 분석을 못하겠어요. 아니 지역의원을 뭐 한 4번쯤 해먹고 전남지사를 뭐 한 3번, 2-3번 해먹고 총리를 최장수 총리를 해먹었는데, 아니 그 정도로 정치적 리더십, 정치적인 자질, 이게 평가를 못 받는 사람이 어떻게, 야, 저는 참 이해를 못 하겠어요. 예, 정말 제 설명이 안 돼요. 예. 그래서 지금 호남에서는 이낙연은 대안 세력이 아니라는 겁니다. 왜? 이낙연은 다 할 것까지 다 해먹었는데 왜 호남표를 분리시키느냐? 민주당 지지율을 잠식해 먹느냐? 이쪽으로 여론이 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낙연은 안 밀어. 그러니까 이재명이 이제 실죠. 아까 그런 이유로. 그 다음에 이낙연은 실죠. 그러다 보니까 조국이 딱 떠오른 거예요. 그리고 조국의 그 다음에 3번째, 4번째 원인 중에 하나는 조국은 투쟁의 대상이 굉장히 선명하다. 윤석열 대통령과 윤석열 검찰 독재 정권의 조기 종식. 그냥 종식이 아니에요. 조기 종식. 요런 강성. 그러니까 지금 민주당 지지층에서 강성들은 전부 조국으로 가는 거예요. 예, 조국으로. 그 강성층이 생각보다 넓어지고 있다는 겁니다. 지금 그래서 이 조국의 바람이 만만치가 않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 이제 여론조사 지지율도 올라간다. 자, 이렇게 이제 흐름을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민주당 입장에서는 지금 몰빵론 해가지고 몰빵, 이재명이가 빵 2개 들고 난리를 쳤잖아요. 그래서 이 몰빵이 조국당 여기 주지 마. 같은 우리는 편이 아니야. 이게 딱 민주당만 찍어달라는 겁니다. 민주당만. 자, 이렇게 되니까 우리 이제 여당한테 지금 불리한 점은 이거 지금 이제 정권 심판론이 아니라 야당 심판으로 몰았는데 다시 정권 심판론이 요 조국 때문에 불이 붙으면서 이 어쨌든 간에 비례정당도 똑같은 배치잖아요. 여의도 가면은 결국은 이 둘 민주당하고 둘 합치면은 결국은 야권 주도의 여의도 정치가 계속될 우려가 있다. 즉 조국 혁신당하고 이재명의 민당이 시너지 효과를 낼 우려가 있다. 예, 이런 점이 지금 굉장히 우려스러운 것으로 지금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조국 당에는요, 더군다나 이제 조국 자기가 출마하잖아요. 그래서 자기는 일체 사무총장한테 보고하지 말아라. 공천과 관련해서. 왜? 이해 충돌이 되고 이제 선거법상이요. 비례대표 후보가 되는 사람은 비례정당과 관련된 홍보, 언급을 할 수가 없어요. 예. 그러니까 지금 이재명이는 비례정당 홍보를 못 하잖아요. 싸우지 못하잖아요. 그리고 우리 한동훈 위원장은 출마 안 하니까 마음 놓고 싸울 수 있는 겁니다. 조국도 그래서 자기는 싸우지는 못하는 거예요. 비례정당은. 그래서 이거는 사무총장한테 보고도 하지 말라고 그랬고, 그러다 보니까 맨 먼저 지금 이제 이 황운하가 대전 중구 불출마 선언했는데 지금 얘기는 뭐냐? 아, 불출마는 민주당 안에서 내가 출마하지 않겠다는 거였었다. 무슨 소리냐? 내가 그래서 지금 비례대표 출마를 선언하고 나왔습니다. 황운하가. 자, 요 사람들 참 심판해야 되는데 큰일 났습니다. 예. 자, 이러한 가운데 말이죠. 사고를 일으킨 사람이 누구냐? 신장식이가 사고를 일으켰어요. 신장식. 여러분들 뭐 신장식이 뭐 다 아시잖아요. 예. 신장식이가 어떤 사고를 쳤느냐? 이게 신장식이가 이제 더군다나 지금 조국 혁신당의 대표를 맡고 있습니다. 신장식 사고로 이제 누구죠? 그 조국 사고나 똑같으죠. 왜냐면 조국이가 지금 당 대표잖아요. 예. 여기에 말이죠. 이 수임료를 받아놓고서 수임료 받았으면 자기가 이제 변호를 해야 되잖아요. 전혀 챙기지 않았어요. 그래서 이 수임료, 근데 수임료도 말이죠. 본래 9천만 원 달라고 했다가 시비 붙으니까 2천만 원 또 내려줬어요. 2천만 원을 줬는데도 활동을 하나도 챙겨준 지 없어. 챙겨주지 않아. 그래서 민사소송을 제기했다. 이 사건은 언제 일어났느냐? 2021년도 6월에 말이죠. 이 사건 의뢰인이 이 위임 계약을 맺었어요. 왜냐? 강압 수사를 받아갖고 이 옥살이 됐다. 이게 억울하다. 그러니까 당시 수사한 검사, 그 사건 관리들을 고발해달라. 이래서 이제 2017년도 사건인데 이제 옥살이를 다 하고 나와서 2021년도 6월에 사건 위임 계약을 맺고 수임료 2천만 원을 입금까지 해줬어요. 그런데 이걸 하나도 이 사건과 관련해서
변호 활동을 하나도 안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법무부에다가 감찰 진정을 냈습니다. 왜냐? 검사 이런 걸 다 고발하려 했는데 그 사이에 시효가 다 지나버렸어. 그래서 이게 고발이 안 돼요. 그래서 본인 소송은 이제 민사소송으로 돌리고 이제 법무부에 감찰 의뢰를 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서울 변호사 협회에 대해서도 이 사람은요, 신장식에 대한 징계 진정을 냈는데 지난 1월 달에 징계 진정도 내고 지난 1월 달에 수임료 반환 민사소송도 냈어요. 예. 자, 그런데 이제 그 서울 변호사에서는요, 이 징계 시효가 끝났다. 그래서 조사가 어렵다고 해서 불문 종결 처리를 했다고 합니다. 불문 종결. 자, 이것도 참 문제네요. 예. 그래서 서울 변협 관계자는요, 신속 조사가 가능한 대한변협에 재청원할 기회를 보장하기 위한 불가피한 조치였다. 이렇게 해명을 하고 나왔어요. 예. 자, 그래서 신장시가 또 사고를 일으켰다라고 지금 이제 TV조선에서 단독으로 보도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지금 이제 이 신장시기는 지금 뭐라고 해명을 하고 있느냐? 전체 수임료가 9천만 원인데 딱 2천만 원. 이거 선수금이야. 이거 수임료가 아니야. 요렇게 뒤집어서 지금 반박을 하고 나섰고요. 그리고 40쪽이 넘는 감찰 요청서를 법무부에 제출하면서 성실하게 이 사건에 임하고 있다. 이런 지금 반론을 제기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요, 이제 가수 리아라인데, 저는 뭐 솔직히 가수 리아가 누군지 뭐 잘 몰라요. 예, 잘 모르는데, 아니 무슨 이재명 주제곡 부르고 뭐 이런 거는 아는데, 이 사람이 과연 이게 가수인지 무슨 뭐 시위꾼인지 저 잘 모르겠어요. 그런데 가수를 핑계 삼아서 시위꾼 역할을 하면서, 정치 물을 먹으려고 난리를 치는 사람이 아니냐. 그래서 이제 연예계들도 지금 완전히 좌경화, 이거 심각한 거 어제 오늘 얘기가 아니잖아요. 그래서 이제 자경화 배지를 달고 여의동하려고 하는 것이 아닌가. 이게 이제 본심이 드러난 사람이다. 그래서 가수의 탈을 타고 정치활동을 하는 또 인물 중에 하나가 아니냐. 이렇게 생각이 드는데요. 자, 그래서 조국혁신당으로 이제 갈아탔어요. 여기 이제 입당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 사람은 이 오염수 방류 문제에 관해서 또 이 반대 활동을 해온 사람이 되겠습니다. 자, 요게 딱 이게, 오염수라 이거지, 오염수. 예. 그래서 이제 어제 입당식을 가졌어요. 예, 가수 리아라가. 자, 이것도 빅 뉴스거리가 지금 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래서 지금 이제 왜 뉴스거리가 되느냐? 매주마다 집회에 참석했어요. 매주마다 집회에 참석했는데 느닷없이 조국혁신당으로 나오니까 조국혁신당에 가입한 거예요. 그래서 지금 너는 가수야, 집회꾼, 시위꾼이야. 이러한 비판들이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면 왜 이 사람이 지금 이제 조국혁신당에 들어섰느냐? 뻔한 것이죠. 배지 달라고 들어섰겠죠. 아니, 말로는 말이죠. 조국의 이제 윤석열 투쟁이 마음에 든다. 그리고 이제, 윤석열 대통령이 이 폭정과 탄압만 하고 있다. 이거 뭐, 민주당, 조국의 논리 그대로죠. 예. 그리고 이제 정치도 하나의 문화 아니냐. 그래서 윤석열 정권, 검찰 독재 정권 조기 종식시키겠다. 여기에 힘을 합치겠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지금 이 리아가 지금 사고 치는 게 이 촛불연대 대표직으로 활동하면서 지금 이 정당에 가입한 거예요. 그러니까 가수라는 탈을 쓰고 정치 활동을 하다가 조국이라고 하는 물을 만나서 이제 물고기가 물을 만난 거나 마찬가지가 되겠죠. 반검찰 독재. 예. 요 프레임에. 자, 그래서 이 리아의 이 입장문을 보면은요. 입장문을 보면 이렇게 되어 있네요. 본인이 지난 대선 패배 이후 많은 시간을 거의 매주 아스팔트 위 집회 현장에 있었다라고 밝히면서요. 본인이 이제 밝히면서 뭐라고 했느냐. 내가 왜 조국신당과 조국혁신당과 함께 하려는지 궁금해하는 분들이 많을 텐데 진보 진영의 지난 대선 패배 이후 많은 시간을 거의 아스팔트 위 집회 현장에 있었는데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에 대한민국의 민주주의가 날이 갈수록 훼손되고 위협받는 것을 한 사람의 시민으로서 그냥 보기가 어려웠다. 예. 그러니까 윤석열 정부 타도 조기 종식에 목표를 두고 있다는 겁니다. 참 기가 막히죠. 네. 그래서 지금 대한민국이 위기를 겪는 것은 윤석열 정부가 국민의 생명과 안전 보장 그리고 국민 이익과 같은 정부의 기본적 책무와 역할을 방기하고 오히려 폭력과 탄압으로 국정을 운영하는데 매진한 결과다. 가열찬 이 투쟁에 함께하기 위해서 오늘 이 자리에 서게 됐고 저는 제 분야인 문화예술 분야에서도 저항의 박차를 가할 것이다. 그러면서 정치도 문화이고 우리가 힘을 합쳐 바꾸지 않으면 안 된다. 제가 앞장서겠다. 우공이산이라는 얘기가 있다. 즉 한 사람의 힘으로는 할 수 있는 일이 많지 않지만 민의가 함께하면 태산을 옮긴다.
예. 많은 사람이 그러니까 이제 함께하면 타서 옮긴다는 거죠. 그래서 윤석열 검찰 독재 정권을 조기 종식했다. 이런 주장을 했는데요. 야, 참, 뭐가 붙으면 뭐가 난다더니요. 이제, 가수 리아까지 이제 나오고 있으니 참 별의별 사람들이 이제, 조국혁신당에 합류할 것이 아닌가. 예, 기가 막히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 다음에 이제 전병헌 전 의원이 결국은, 새로운 미래에 오늘, 입당하는, 기자회견을 갖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써 있듯이요. 전병헌과 함께 3,000명 입당, 새로운 미래, 이렇게 딱 써 있잖아요. 예. 그래서 이제 중요한 것 중에 하나는 3,000명을 데리고 집단 탈당한다. 최근에 이영주, 김영주 의원이 이제 1,000명 입당을 했죠. 제가 보기에 3,000명 입당하는 것은 전병헌 의원이 이번이 처음이 아닌가. 이걸 보면은 지금 이제 전병헌의 동작 갑에서 삼설을 한 다선 중진 의원이잖아요. 그 정치력이 만만치 않다. 그리고 지지 기반도 만만치 않다. 요거를 내주는 것이 아니냐. 그래서 이 전병헌 의원은요, 좀 김병기 의원, 동작갑의 현역 의원이 김병기 의원, 그리고 이제 국민의힘에서 이번에 이제 공천을 받은 사람이 장진현 당협부위원장. 그래서 이 3파전으로 치루어지게 됐습니다. 자, 그래서요, 지금 이제 전병헌 의원은 입장문을 보면은 현역 김병기 의원은 총선에서 국민의힘에 이기기 어렵기 때문에 동작 발전을 위해서 출마해달라는 지역민들의 강력한 요구가 있었다. 그리고 민주당이 망천으로 소멸하고 있기 때문에 방탄이 필요 없는 건강한 민주당의 재건을 위해서라도 꼭 당선돼야 되겠다. 그리고 동작갑 구민 3,300여 명과 함께 새로운 미래에 입당한다. 이러한 입장을 밝혔습니다. 자, 그리고요, 그 동작갑의 내용을 보면은요, 지금 이제 동작갑은 연속해서, 지금 이제 전병헌이 3번, 김병기 2번 해서 5번 민주당 후보가 당선된 아주 강한 민주당 지지 지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국민멘트는 험지 중에 험지인데요. 최근 치러진 이 3번의 선거, 국회의원 선거가 아닌 2021년도 보궐선거, 그리고 2021년도 대통령 선거하고 지방선거에서는 모두 국민의힘 후보의 힘을 실어준 변화의 바람이 부는 곳이다. 예. 자, 요렇게 지금, 우리가 결론을 낼 수 있습니다. 자, 이 정도로 해서, 지금 이제 이 전병헌 의원 출마와 관련된 것은 말씀을 드렸고요. 자, 이번에는요, 이 소나무당. 야, 참, 이름도 참 특이하죠. 누구죠? 예, 송영길이가 말이죠. 예, 옥중 출마를 선언하고 나섰습니다. 옥중 출마. 예, 그래서 옥중 출마를 했어요. 자, 그래서 이제 이 비례대표, 그래서 이제 민주당에 연합하자 이렇게 제안을 했는데, 이재명이가 그 제안을 받아주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제 망신당했다. 지금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예. 자, 그래서 요 내용을 여러분께 이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는데요. 예. 그래서 이제 우선요, 예, 오늘 그래서요, 이 소나무당은요, 기자회견을 열어서, 인재 영입식을 갔습니다. 자, 가졌습니다. 예, 어제 가졌습니다. 예, 그래서 이 황태현 소나무당 대표 권한대행이 가졌어요. 그래서 이 송 대표가 출마하는 지역은 광주의 서구갑이다. 그리고 소나무당은 소남 전역의 지역구와 그리고 비례대표 후보를 내면서 총선에 임하겠다. 예, 서갑은요, 지금 송원석 의원인데 지금 경선이 진행 중에 있다고 합니다. 그러면 왜 서갑에 출마하느냐? 김대중 컨벤션 센터하고 5.18 대단이 서갑에 있대요. 그리고 광주시청과 광주교육청 이런 핵심적인 기관들이 많이 위치하고 있었기 때문에 공적으로 중요한 지역이라고 판단하고 당 차원에서 함께 서갑으로 출마하기로 결정을 했다. 이렇게 밝히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요, 이미 이제 이 자필 옥중 편지로다가 지금 이재명한테요, 연합비례정당에 합류하게 해달라. 이렇게 요청을 한 바 있는데, 예, 이게 지난 7일이죠. 벌써 뭐 5일이 지났네요. 전혀 대답이 없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황태현 대표는요, 이재명이가 송영길을 버렸다. 이렇게 입장을 밝히고 있어요. 자, 그리고 이제 기본적인, 우선, 뭐 당원 당규도 다 갖추고 있고 그러겠는데, 인재가 누구냐? 인재. 말하자면 자기네가 인재네요. 손혜원 전 국회의원, 정철승 변호사, 변희재 미디어워치 대표, 최대집 의협 회장, 김도현 전 베트남 대사, 정다은 전 민주당 상근 부대변인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 이제 이 소나무당에 지난번 3월 7일 날 자기를 이제 연합 비례당에 좀 넣어달라. 그런데 넣어주지 않은 걸 보면은
지금 돈봉투 사건으로다가 지금 계속 검찰 수사를 받고 있고, 그러다 보면 이제 부패 카르텔, 민주당, 이재명 본인의 부패 문제도 굉장히 큰데, 그야말로 부패 플러스 부패 플러스 부패, 덧볼 게 하나도 없는 것이죠. 이재명의 잔인한 내막을 볼 수 있는 상황이 아닌가. 오로지 내 이익에만. 아니, 자기 이익이 위기에 처해 있을 때 송영길이가 받아줬잖아요. 그러면 아무리 정치판이 아수라장이라 하더라도 송영길이 받아주는 게 인륜적으로, 정치적으로도 맞는 거 아니에요? 정치적으로 기브앤테이크가 굉장히 중요한 하나, 이것도 이제 관례가 아니겠습니까? 자, 그런데 이 송영길을 받아주지 않은 걸 보면 본인의 방탄에만 매몰되어 있는 이재명의 잔인한 이런 배신자적인 기질을 또 한 번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이 아니냐. 그래서 정치적인 리더십도 없고 인성적인 측면에서의 자질도 부족하고, 그러니 민주당과 이재명이를 동시에 심판해야 되겠다. 조국 말할 것도 없고요. 예, 요게 저의 오늘 방송의 결론입니다. 시청자 여러분, 이것으로 본 방송을 마치겠습니다. 대단히 고맙습니다.